크포 4-2번 해설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니까 A2BX에 AXBEX, 그 다음에는 A3B8을 차례대로 첨가하고 있어요. 조건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실린더 속에 들어있는 1g당 A 원자수, 이게 가와나에서 같다라고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위 부피당 B의 질량비가 8대9다, 나와 다해서 8대9라는 걸 주고 있어요. 그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요. 분자의 생김새를 본다 하더라도 분자당 A 원자수 또는 분자당 B 원자수, 이것들이 같은 곳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분자당 A 원자수 또는 분자당 B 원자수가 같다라는 걸 이용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발문에 있는 저 두 가지의 조건만 가지고 답을 내야겠습니다. 우선 저는 둘 중 어떤 걸 먼저 이용할지 잘 모르겠으니까요. 그냥 첫 번째 조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g당 A 원자수가 같다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 조건을 읽자마자 A2X와 A2BX와 AXBEX의 실험식이 같다라는 걸 바로 캐치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왼쪽에 설명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는데 A 질량분의 WA라고 쓸게요. 어떤 분자에 대해서 A 질량분의 B 질량,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 그리고 1g당 B 원자수, 그리고 1g당 B의 질량, 이렇게 총 4가지의 자료를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A 질량분의 B 질량, A 개수분의 B 개수, 제가 왼쪽에 써놓은 이 2개의 자료는 서로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한 놈이 n배 커지면 다른 쪽도 n배만큼 커져요. 마찬가지로 1g당 B 원자수, 1g당 B의 질량도 서로 비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즉, B 원자수가 2배 올라가면 B의 질량도 2배 올라간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왼쪽 2개를 파랑으로 밑줄 치고 오른쪽 2개는 빨강색으로 밑줄 칠게요. 제가 지금 파랑색으로 쳐놓은 2개, 그리고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이 2개, 파랑색과 빨간색은 서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파랑색 2개, 빨간색 2개는 서로 비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례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결론을 말씀드렸냐면요, 이 4가지 자료 중 한 개라도, 예를 들어 1g당 B의 질량, 이 자료가 커진다면 1g당 B 원자수는 그에 비례해서 커지겠죠. 물론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 A 질량분의 B 질량은 이와 비례해서 커지진 않아요. 1g당 B의 질량이 10배가 됐다고 해서 A 개수분의 B 개수가 10배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꼭 10배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무조건 커지는 쪽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총 4개의 자료 중 한 개라도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나머지 3개가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커지거나 작아져요. 물론 그 폭은 비례하냐 비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또 하나의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커진다, 작아진다, 2가지 방향이었어요. 근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1g당 B의 질량이 같다면 어떤 AXBY란 분자가 있고 AZ, BW, 이런 2개의 분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때 AXBY와 AZBW, 이 2개의 분자가 1g당 B의 질량이 같다라고 치겠습니다. 둘 다 1g당 B의 질량이 0.7g, 0.7g으로 같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1g당 B의 질량이 같아지는 순간 1g당 B의 원자수도 같아지게 되고요. 이건 당연하겠죠. 여기에 추가로 A 원자수분의 B 원자수도 같아집니다. 그리고 그와 비례한 A 질량분의 B 질량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커지거나 작아지면 나머지 3개도 커지거나 작아진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라도 두 분자 사이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면 다른 3가지도 그 두 분자 사이에서 모두 똑같은 값을 갖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A 개수분의 B 개수, A 질량분의 B 질량이 같다, 이 말 자체가 실험식이 같다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턴 결론만 딱 암기하시면 됩니다. 좀 지워볼게요.
그래서 총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3개 중 4개 중 하나라도 커지거나 작아진다면 나머지 3개의 자료도 똑같은 방향으로 한 놈이 커진다면 나머지 3개도 커지고요. 작아진다면 나머지 3개도 작아집니다. 두 번째, 하나라도 두 분자 사이에서 같은 값을 갖는다면 나머지 3개도 모두 같은 값을 갖는다. 즉 실험식이 같다. 이 두 가지를 꼭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1g당 A 원자수를 같다라고 줬으니까요. 결국 AX, BX, A2, BX의 실험식이 같다라는 걸 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X값은 4라고 나와요. AX, BX는 실험식이 A1, B2죠. 그래서 A2, BX 가에 들어있는 이 분자도 실험식이 A1, B2가 돼야 돼요. 따라서 X는 4다. 알 수가 있겠죠. X에 4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1g당 A 원자수 조건을 썼으니까요. 더 이상 이 조건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X 칠게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위 부피당 B의 질량비 8대 9라는 거 써야 되고요. 두 번째로 당연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실린더 가나다에 들어있는 각 분자의 몰수도 알아내줘야 합니다. 그래야 답에서 물어보고 있는 원자량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가 있겠죠. 먼저 보이는 건 나에서 분자수가 보이네요. 제가 지금 실험식이 같다는 걸 알아냈죠. 실험식이 같은 두 분자는요, A와 B의 원자량을 알지 못하더라도 분자량 B를 알 수 있습니다. A4, B8은 A2, B4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분자는 이 위쪽 분자에 비해서 A도 B도 2배 더 많죠. 그러니까 분자량도 2배 클 겁니다. 따라서 나에 있는 전체 분자수를 3몰이라고 친다면요, A2, B4가 2몰을 가져가고 A4, B8은 1몰을 가져가야 해요. 질량이 같은데 분자량은 1대2니까요. 몰수는 거꾸로 2대1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저렇게 2개, 1개라고 분자수가 나오고, 그럼 가는 A2, B4만 2개 있던 거네요. 다도 볼게요. 다는 2개, 1개 있고요. 아직까지 A3, B8은 몇 몰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쵸? A3, B8의 경우에는요, 분자수를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A3, B8의 분자수를 알기 위해서는 질량과 더불어서 분자량을 알아야 해요. A2, B4와 A3, B8 이 2개의 분자의 분자량, 화학식량 B를 안다면 그제서야 질량은 W가 14분의 11W 14대 11이고 분자량은 몇 대 몇이다 해가지고 몰수비를 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A3, B8의 분자량을 모르니까요, 저희가 쉽게 몰수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푸는데 분자량을 구할 길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럴 때는요,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N몰이라고 넣어볼게요. K라고 하겠습니다. K몰이라고 둘게요. 그럼 그랬을 때 K몰이라고 두고 단위 부피당 B 질량비 이거를 식으로써 계산하시면 돼요. 먼저 나를 보도록 할게요. 나는 분자수도 다 알고 있고요. 분자식도 알고 있습니다. 즉 A 원자수, B 원자수가 전부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B의 질량을 알 수가 있겠죠. 나에서 부피를 몰수로 봐주면요, 단위 부피, 전체 부피는 3이 되고요. B의 질량은 B의 원자수라 생각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단위 부피당 B의 질량을 B의 원자수 나누기 전체 부피, 즉 전체 몰수라고 생각해서 풀게요. 나는 요 분수값이 3몰분의 B 원자수는 16몰이죠. 16으로 나와요. 그럼 다른 요거에다가 8분의 9를 곱한 값이니까요. 8분의 9 곱해보시면 약분 해서 6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식 쓰면 되겠네요. 다의 경우에는 전체 몰수가 K 플러스 3이고요. B 원자수는 16 더하기 8K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두고 나니까 간단한 식이 하나 나와요. 계산은 하시면 되겠죠.
직접 계산해 보시면 K 값이 1이라고 나옵니다. 1이요. 네. 그래서 A3B8은 1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나다에 대해서 분자수도 다 구했고 X로 다 구했으니까요. 답 내보겠습니다. 먼저 X는 4고요. A 원자량의 경우에는 A 원자량을 지금 직접 물어보고 있죠. 다른 문제의 경우에는 보통 B의 원자량 분의 A 원자량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화학식량 비율을 물어봅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단일 원소에 대해서 원자량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죠. 실제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는 실제값을 직접 계산해야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아래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체 1몰의 부피는 28리터이다. 이거 가지고 진짜 계산해야겠네요. 해볼게요. 저희 지금 나를 가지고 3리터를 그대로 3몰이라고 뒀죠. 그러니까 이 2몰이라는 건요 28리터로 나누어서 14분의 1몰이 돼요. 그럼 먼저 A2B4는요 분자량이 14W인 거네요. 정리해볼게요. 왼쪽에 보겠습니다. A2B4는 분자량이 14W인 거고요. A3B8 볼게요. A3B8은 1몰 있죠. 이거는 1리터 있죠. 이거는 실제 몰수로 28분의 1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3B8의 분자량은 22W가 돼요. 계산해볼게요. 저는 A2B4를 2배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A4B8이 28W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A3B8과 A4B8을 빼주면 되겠죠. 두 분자를 빼면 A 한 개의 질량이 6W가 나옵니다. A 원자량 나왔죠. 그래서 답은 4분의 6W에서 1.5W가 되겠습니다.